아버지, 그 집 이제 파셔야죠. 큰아들 정수의 말에 김만수 노인은 말없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78세.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살아온 지 벌써 12년. 경북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그는 이제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집만큼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 집에는 아내와 함께 웃고 울었던 추억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혼자 사시는데 그렇게 큰 집이 뭐가 필요해요? 며느리의 말도 이어졌습니다. 요양원 들어가시면 편하잖아요. 편하다는 말. 하지만 만수 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자신의 편안함이 아니라 집이라는 것을. 몇 년 전부터 자식들은 집 이야기만 꺼냈습니다. 명절에 와도, 생신에 와도, 전화가 와도, 결국 이야기는 집값이 얼마인지로 끝났습니다. 만수 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알아서 해라. 그러자 큰아들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 되면 세금 때문에 손해본다니까요. 둘째 아들 영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미리 정리해야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만수 노인이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해 두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사실이 언젠가 가족들을 충격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그날 저녁, 만수 노인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아내, 그리고 아직 어린 두 아들. 사진을 바라보던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잘못 키웠구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농사를 지었고 밤 11시가 되어야 잠들 수 있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자식들 때문이었습니다. 좋은 학교 보내고 싶었고 남들보다 못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빚까지 내며 공부를 시켰습니다. 결국 큰아들은 서울의 대기업에 취직했고 둘째도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이제 고생 끝났구나.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성공할수록 부모와의 거리는 멀어졌습니다. 전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찾아오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용건이 있을 때만 연락했습니다. 특히 돈 이야기,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과일도 한 상자 들고 왔습니다. 만수 노인은 직감했습니다.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 왜? 사실 투자할 게 하나 있는데. 역시 돈 이야기였습니다. 큰아들은 사업 투자라며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만수 노인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갚을 수는 있냐? 당연하죠. 하지만 결과는 뻔했습니다.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망했다는 말만 남았습니다. 그 뒤로도 둘째 아들, 손자 학원비, 며느리 병원비, 이런저런 이유로 돈은 계속 나갔습니다. 하지만 고맙다는 말은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어느새 만수 노인은 가족들의 현금 인출기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족이니까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설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 손자가 무심코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 죽으면 집은 누구 거예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른들은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치를 보며 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만수 노인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유산 덩어리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만수 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전화가 훗날 모든 것을 뒤집어 놓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변호사님, 네, 김 회장님, 이제 시작합시다. 전화를 받은 사람의 한마디. 김 회장님, 만약 자식들이 그 말을 들었다면 기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아버지는 평범한 시골 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김만수 노인에게는 누구도 모르는 거대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무려 500억 원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와의 통화를 마친 만수 노인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논밭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은 5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만큼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단순한 농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도 매달 수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만수 노인은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29살이던 어느 날, 서울로 올라가 일을 하던 그는 우연히 작은 철강회사의 공장 부지를 소개받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모두 미쳤다고 했습니다. 허허 벌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상하게도 그 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국 있는 돈 없는 돈을 모두 모아 땅을 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농사꾼이 무슨 투자를 해? 그 땅은 평생 안 팔린다. 그러나 10년 뒤 그곳은 산업단지로 개발되었습니다. 땅값은 수십 배로 뛰었습니다. 만수 노인은 그 돈을 또 다른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40년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재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내도 살아생전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보, 응, 애들한테는 너무 많은 걸 보여주지 마요. 왜? 돈을 보면 사람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돈만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큰아들 정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왜? 이번 주말에 갈게요. 무슨 일인데? 그냥 얼굴 보러 가는 거죠. 만수 노인은 피식 웃었습니다. 얼굴 보러 오는 날은 따로 있었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 집 이야기를 할 때, 그 두 가지 중 하나였습니다.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되자 큰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뒤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응, 사실 이번에 아파트를 하나 보려고 하는데 또 시작이었습니다. 돈이 좀 부족해요. 얼마? 1억 정도만 도와주시면. 만수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물만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없다. 순간 정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왜? 그동안 모아둔 돈도 없어요? 없다.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 답답하시네. 그 말에 만수 노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답답하다. 평생 자식들 위해 일한 사람이 들을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 참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며느리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진짜 돈 없는 거 맞아? 글쎄, 뭔가 숨기는 것 같은데. 정수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몰래 아버지의 재산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주변 사람들 탐문,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재산은 정말 별로 없었습니다. 오래된 시골집 하나, 작은 놈 몇 마지기, 전부였습니다. 결국 정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짜 돈이 없나 보다. 그러나 그건 역시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자산은 전부 법인과 신탁으로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만수 노인은 서울의 한 고급 호텔을 찾았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이네. 건강은 어떠십니까? 이제 갈 날이 머지 않았지. 남자는 웃지 못했습니다. 그는 국내 굴지의 투자회사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만수 노인을 30년 넘게 모셔온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여러 명의 전문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세무사, 자산관리사, 모두 한 사람을 위해 모였습니다. 78세 시골 노인.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거대한 자산가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말하게 최종 자산 평가액은 약 512억 원입니다. 조용한 회의실. 하지만 만수 노인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512억. 이미 숫자에는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자신의 진심을 기억하느냐였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상속 계획은 변경 없으십니까? 만수 노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로 진행하게. 순간 참석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언장 내용은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식들이 알게 된다면 아마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 회의가 끝난 후 만수 노인은 혼자 아내의 납골 땅을 찾았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결정을 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걸 애들은 끝내 몰랐어.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미련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대한민국을 뒤흔들 충격적인 사건이 시작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장례식, 그리고 512억 원의 유산. 그 유산의 주인이 밝혀지는 순간 자식들은 평생 잊지 못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뒤 만수 노인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자식들은 그것을 나이가 들어 기운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준비, 그리고 가족들의 진심을 확인하는 준비였습니다. 며칠 뒤 만수 노인은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다들 내려오너라. 갑작스러운 연락이었습니다. 큰아들 정수는 의아했습니다. 둘째 영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먼저 연락하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정수가 물었습니다. 만수 노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할 말이 있다. 그 말에 가족들은 모두 긴장했습니다. 혹시 재산 이야기일까? 혹시 집을 판다고 하는 걸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돈 생각뿐이었습니다. 일요일,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손주들까지 함께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만수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다. 순간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며느리들은 눈치를 살폈고 아들들은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유산 이야기가 나오기를. 그때 만수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탁 하나 하려고 한다. 말씀하세요.
정수가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나랑 같이 살아줄 사람 있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예상과 전혀 다른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수는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둘째 영수도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사 때문에, 애들 학교 때문에 핑계가 이어졌습니다. 만수 노인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손녀 지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냐? 제가 갈게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대학교 2학년인 지은은 방학 중이었습니다. 정수는 곧바로 말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하지만 지은은 웃었습니다. 어릴 때 저 돌봐주신 분이 할아버지잖아요. 만수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결국 한 달 동안 지은이 시골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은은 아침마다 밥을 지었습니다. 병원도 함께 갔습니다. 장도 봐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만수 노인은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몇 년 동안 자식들에게 느끼지 못했던 행복을 손녀에게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응? 외롭지 않으셨어요? 만수 노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많이 외로웠다. 지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왜 미안하냐? 더 자주 올 걸 그랬어요. 그 말을 들은 만수 노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보일까 봐서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결심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에게 재산을 남기기로. 그로부터 일주일 뒤 변호사가 시골집을 방문했습니다. 지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변호사가 만수 노인에게 정중히 인사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지은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회장님? 할아버지가? 변호사가 떠난 뒤 지은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응? 회장님이 뭐예요? 만수 노인은 웃었습니다. 별거 아니다. 하지만 지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서울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수와 영수가 술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아버지 이상하지 않냐? 정수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뭔가 숨기는 것 같아. 두 사람은 점점 의심이 커졌습니다. 결국 사람을 시켜 아버지 주변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형? 왜? 아버지 집에 변호사가 다녀갔대. 정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변호사? 그래. 설마 유 원장? 두 사람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의 욕심도 함께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미 모든 결정이 끝났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결정이 자신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게 된다는 사실을. 한편 만수 노인은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만수 노인은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내를 다시 만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마지막 유언장에 서명했습니다. 512억 원. 그 거대한 재산의 향방이 최종 확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장례식장에서 공개될 그 내용은 모든 가족을 충격과 눈물 속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유언장의 마지막 서명을 마친 만수 노인은 홀가분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사람 같았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회장님, 말하게 후회는 없으십니까? 만수 노인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보고 결정한 거니까. 변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말 속에 모든 답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만수 노인의 건강은 눈에 띄게 악화되었습니다. 식사량도 줄었습니다. 걸음도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얼굴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반면 서울에 있는 두 아들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변호사가 다녀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부터였습니다. 정수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영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은 거의 매일 통화했습니다. 혹시 유산 다 기부하는 거 아니냐? 설마. 요즘 뉴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잖아. 생각할수록 불안했습니다. 그러자 정수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잘해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정수는 바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손에는 한우 세트와 건강식품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수 노인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잘하려고 하는지. 아버지, 왜? 몸은 좀 어떠세요? 그냥 그렇다.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정수는 평소와 다르게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어색했습니다. 너무 늦은 관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에는 영수가 내려왔습니다. 안마의자 카탈로그를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좋은 거 하나 사드릴게요. 만수 노인은 웃었습니다. 괜찮다. 왜요? 지금까지 안 사줬잖냐. 순간 영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으니까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늦은 가을날, 만수 노인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가족들이 급히 모였습니다. 병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 간병할지, 누가 재산 이야기를 꺼낼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는 지은만 남았습니다. 만수 노인은 힘겹게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내 할아버지, 고맙다. 지은은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아니다. 만수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지막에 내가 있어서 행복했다. 지은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오래 사셔야 해요. 만수 노인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다 가는 거란다. 그것이 사실상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사흘 뒤 새벽, 김만수 노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78세, 병실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지은은 오열했습니다. 반면 두 아들은 슬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복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소식은 생각보다 널리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례식장으로 검은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지? 영수도 당황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물들처럼 보였습니다. 기업 대표, 변호사, 교수, 의사, 수십 명이 조문을 왔습니다. 그리고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김 회장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아들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장님? 아버지가? 그 순간부터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례 마지막 날, 변호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 서류 가방을 든 채였습니다. 유족분들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순간 장례식장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변호사에게 향했습니다. 정수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영수도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드디어 유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몇 분 뒤 공개될 유언장이 자신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512억 원의 진짜 주인이 밝혀지는 순간 장례식장은 충격과 눈물로 뒤덮이게 됩니다. 장례식장 안은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변호사는 검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꺼냈습니다. 정수와 영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온 것입니다. 지금부터 고 김만수님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지은도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궁금했습니다. 변호사는 첫 장을 펼쳤습니다. 본인은 김만수,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아래 내용을 남긴다. 장례식장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첫 번째 충격이 공개되었습니다. 본인의 총 자산은 현재 기준 약 512억 원이다. 순간, 뭐라고? 512억? 512억?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영수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어느 정도 재산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512억 원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며느리들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손주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도 아니었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고인은 생전 자산 대부분을 비밀리에 관리해 왔으며 여러 법인과 신탁을 통해 보유해 왔습니다. 정수의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알아본 재산은 빙산의 일각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변호사가 다시 서류를 넘겼습니다. 이제 상속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정수는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영수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512억 원. 그 거대한 재산이 어떻게 나뉠지 모두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상속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본인 명의 자산 중 200억 원은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재단 설립에 사용한다. 순간 장례식장이 술렁였습니다. 200억? 재단? 정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300억 원 이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괜찮아. 그래도 우리 몫이 많을 거야. 그러나 다음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50억 원은 장학재단에 기부한다. 또 한 번 충격이 터졌습니다. 이제 남은 금액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정수와 영수는 초조해졌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두 아들 정수와 영수에게.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드디어 자신들의 차례였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릴 적 너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좋은 학교, 좋은 옷, 좋은 미래, 그것만 생각하며 살았다.
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문장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러나 내가 늙고 힘들어졌을 때 너희는 나보다 내 돈을 먼저 보았다.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다. 그저 한 번의 전화, 한 번의 식사, 한 번의 진심 어린 관심이면 충분했다. 장례식장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끝내 그것을 주지 못했다. 정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영수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놓쳤는지.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유 원장의 핵심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따라서 두 아들에게는 각각 1억 원씩 상속한다. 순간 정적?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512억 원 중 각각 1억 원. 정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영수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장례식장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내용이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재산 전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장례식장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 문장이 공개되자 정수와 영수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내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해준 손녀 김지은에게 상속한다.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뒤집어졌습니다. 내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해준 손녀 김지은에게 상속한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요? 눈물이 맺힌 채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정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영수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침착했습니다. 유 원장은 법적 절차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공증도 완료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수는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만수 노인이 남긴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 편지는 가족들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입니다. 장례식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변호사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나는 세상에 없겠지. 나는 평생 너희를 사랑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한다. 그래서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을 남기고 싶었다. 사람은 돈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다. 내가 마지막으로 외롭고 힘들 때 누가 나를 찾아왔는지, 누가 내 손을 잡아줬는지, 누가 내 이야기를 들어줬는지 나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지은이는 돈을 바라지 않았다. 유산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다. 그 아이는 그냥 내 손녀였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편지가 이어질수록 장례식장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특히 다음 문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수야, 영수야, 나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너무 아쉽다. 내가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잘해라. 부모든 배우자든 자식이든 언젠가는 모두 떠난다. 정수는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수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원한 것은 돈이 아니었다는 것을. 관심, 사랑,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그것뿐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편지가 끝나자 장례식장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때 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할아버지 재산을 위해 간 게 아니에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냥 할아버지가 좋아서 함께 있었어요. 장례식장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수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수도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그날 장례식은 유산 때문에 기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너무 늦게 깨달은 가족들의 후회 때문에 기억되었습니다. 몇 달 후, 지은은 할아버지 뜻에 따라 재단 설립을 도왔습니다.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하는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장학금도 만들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수와 영수 역시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단 입구에는 지금도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돈은 남기면 재산이 되지만 사랑은 남기면 사람의 마음에 남는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김만수 어르신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린 지 오래되셨다면 오늘 한번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사연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